이번 사례는 50대 여자 선생님이시고요. 금전운 봐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이탈 차트를 한번 보면 상승 자리는 전갈자리, 태양도 전갈자리에 들어있습니다. 나의 대장별은 7하우스 황소 자리에 달이 되겠습니다. 전갈자리가 엄청 강조되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우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우라가 있고 약간 카리스마 이런 게 있고 이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뭐 매섭다, 좀 차가워 보인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달 점수가 높고 이래서 가까이 가면 엄청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코드도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25년도 주인 행성은 프로펙션 로드는 10하우스 태양이 됩니다. 10하우스 태양이 프로펙션 로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성취나 커리어가 25년도 한 해의 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양은 네이터에서 본질적 위계가 1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1하우스에 있어서 우발적 위계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보통 수준이지만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기 표현과 존재감은 실제로 잘 드러납니다. 솔라 리턴 차트에서 태양은 3하우스에 위치하여 3하우스에 자리하고 있죠. 학습, 소통, 계약, 이동, 프로젝트 그리고 가까운 관계 속 활동을 통해 커리어 기반을 확장하려는 흐름이 25년도에 나타납니다. 또한 어센던트와 60도를 맺고 있고 디센던트하고 120도를 맺고 있어서 자기 표현력과 대인관계가 커리어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25년은 개인의 리더십과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관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성취와 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여기 10하우스에 해당하는 사회적 성취와 커리어가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쪽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커리어나 명성을 확장하고 기반을 다지느냐 3하우스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3하우스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아주 이제 피부에 와닿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3하우스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훨씬 많거든요. 소통과 학습, 뭐 말하기, 글쓰기, 대화, 지식 습득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여기 실어놓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고 뭐 나한테 뭐 좀 안 와닿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금 확장해 보면 어쨌든 이 3하우스 영역을 통해서 10하우스를 단단하게 하는 사회적인 영역을 단단하게 하는 게 올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럼 3하우스가 이런 거 외에도 이런 주제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하우스 수성이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식과 학습, 소통, 커뮤니케이션, 어떤 정보, 글쓰기,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또 3하우스가 의미하는 바가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 가까운 곳, 반대에 있는 9하우스는 먼 곳. 그래서 가까운 곳은 내 일상생활의 범위, 내가 속한 규모의 이제 생활권, 가까운 영역에 있는 나의 네트워크, 뭐 이런 것,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의 내 존재감을 활성화하고 이런 가까운 영역이나 이런 지식, 정보,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배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기회가 닿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10하우스인 사회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기반을 다지는 25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네이털은 평균 1점을 획득하고 있고 마이너스 점수가 여기 목성하고 토성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목성하고 토성이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큰 행성들이기 때문에 흉성 중에 큰 행성, 길성 중에 큰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영향력이 강한 행성들 두 개가 마이너스 점수라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달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달 점수는 이제 4번 하우스, 가정, 뿌리, 부모
나의 근간, 기초에 해당하는데 요게 점수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24년도에는 마이너스 1점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5년도가 점수가 많이 좋아지죠. 네, 기회해가 됩니다. 특히 길성이 금성하고 목성이 7.6점으로 고득점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토성도 요거 이제 우발적인 위계를 조금 얻어서 체감되는 건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이 스코어 점수가 이 행성들의 위계를 스코어한 이 테이블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사주를 보든 별자리를 보든 뭐 상담을 받든 뭐 심리 검사를 하든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어차피 어떤 특정 개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게 표준화된 스코어된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개인의 해석이 가미되는 형태의 어떤 검사들은 이 개인의 틀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오염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성향을 가진 개인을 필터링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객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점수 테이블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요청하신 분이 10년 뒤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똑같은 점수를 그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성학을 공부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제가 이 점수를 뽑아낸 이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을 전달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똑같은 점수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철학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뽑아내도 같은 점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코어 점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점수가 25년에 좋다라는 거죠. 특히 길성들이 고득점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적인 측면, 금전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목성하고 금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재물 그리고 확장과 번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두 길성 자체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년보다는 또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전반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괜찮은 25년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6년도 보시면 마이너스 0.71점으로 27년도 그렇고요. 점수가 다시 조금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27년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25년도 이분이 그 양력 생일이 11월 5일이세요. 그러면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6년도 11월 4일까지 1년 운을 요 점수로 쓰는 거니까 그 1년 동안 잘 이 운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성하고 목성이 이 하우스에 들어있죠. 높은 위계를 얻은 길성인 금성이 재물을 의미하는 이 하우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작년보다는 유리할 겁니다.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득점을 한 목성이 11하우스에 있죠. 여기는 이제 조직이나 네트워크, 내가 속한 공동체나 커뮤니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네트워크의 확장이 또 재물적인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빨간 선이라서 의구심이 들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7번 하우스의 토성. 요게 이게 없던 표시인데 제가 이걸 추가를 했어요. 포르투나라고 하고 행운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운이 어떤 영역에서 오게 되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아니고 가상점인데요. 태양의 위치와 달의 위치,
달의 위치와 이 어센던트의 위치를 계산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을 특정한 가상점으로 구현한 것이 이 포르투나입니다. 그래서 행운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7번 하우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25년 솔라 차트인데 네이털 차트를 봐도 이분은 이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운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25년 솔라 차트에도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1대1 파트너 운이 이제 1대 다수의 네트워크나 이렇게 확장된 조직에서 기운으로 좋은 기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재물과 나의 재물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빨간색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결과값은 정해진 거예요. 이 하우스에 금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재물적으로 길한 운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있는 거 맞아요. 그게 결과값이고, 이거는 고정돼 있지만 그게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영역으로부터 발전된다라고 하면 그 발전되는 과정이 조금 찔그럭찔그럭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아주 순탄하고 순조롭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파란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1대1의 대인관계 운에서 1대 다수의 넓은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빨간 선의 지표성이 어떤 계약과 관련된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뭐 회사에 입사하는 뭐 그런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이 빨간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계약은 되긴 될 건데, 길성이라고 하면 위계를 얻어서 점수가 높다고 하면 되긴 될 거예요. 결론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게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조롭지 않은 건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계약서가 뭐 진행하는데 일정 부분이 틀려서 몇 번 고쳤어야 된다든지, 계약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뭐 약속 시간이 뻐그러져 가지고 다시 약속해서 재차 만나야 된다든지, 뭐 어떤 기관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돼서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빠꾸를 맞아서 또 고쳐서 다시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이 빨간색 가그, 이게 하드 어스펙트라고 하고 이걸 소프트 어스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빨간 선일 경우는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결과값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이 그 땡땡땡땡 선생님은 재물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을 가져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만약에 대인관계 운으로부터 기회가 오는 거라면 그 과정이 조금 찔그럭찔그럭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스코어로 봐도, 그리고 금성이 위치한 이 하우스를 봐도 물어보신 금전운은 작년보다 그리고 평시보다 조금 훨씬 더 괜찮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댓글로 뭐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환류 체계도 잡아나갈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땡땡땡땡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